몽골 미라지 투어리스트 캠프 초청 겨울 여행. 몽골 미라지 캠프를 향해 인천공항 출발.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 서편 14번 출입구에서 동행자들을 만났다. 수속 절차를 밟는 과정에 많은 출국자들로 1시간 이상 지체되어 겨우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탑승하게 되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몽골 초원은 예상처럼 광활한 산하가 흰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공항 도착. 가까운 거리의 몽골이기에 3시간 정도 비행이었다. 공항 입국장에서 한국어가 유창한 몽골인 현지 가이드와 사장님이 직접 나와 인원 체크하고 주차장으로 나가 대형 버스에 올랐다. 테렐지 국립공원의 미라지 캠프. 미라지 캠프로 가는 도중 스키장 같은 넓은 설원이 펼쳐지는 곳에서 차를 멈춰 세우고 설원의 우뚝 선 주변을 3바퀴 돌고 오라는 것이었다. 몽골 사람들은 여행이나 집을 떠날 때 이 돌탑을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돌 하나를 던지면서 3바퀴를 돌면 본인의 안전이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다. 돌탑을 뒤로 하고 조금 가니 미라지 캠프에 도착했다. 병풍처럼 둘러싼 바위산 아래 아늑하게 자리한 한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캠프였다. 방배정을 받고 게르 안으로 들어가니 현대화된 시설로 한국의 호텔에 머무르는 것 같았다. 침대와 탁자 그리고 바닥 등은 자연 친화적인 목재로 되어 있고 4개의 침대, 매트는 라텍스가 깔려 있다. 화장실에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등을 갖추고 있었다. 개인 샤워 용품이나 세면 도구는 별도로 준비하라 하여 타월까지 가져가는데 제공해준다. 게르는 쌓인 일실로 남녀 분리하여 동성끼리 이미 배정한다고 한다. 미라지 캠프에서의 저녁 식사. 레스토랑 현관벽에 천진난만한 미소가 있는 몽골인들의 사진. 좌측에는 징기스칸, 우측은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있었다. 날씨는 영하 8도에서 저녁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지만 습도 차이로 한국에 느끼는 체감 온도와 달리 훨씬 따뜻했다. 기내식 점심으로 부족할 것 같다고 저녁을 먹기 전에 만두를 간식으로 제공해 주신 사장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식을 먹은 일행들은 밖에 나가 천진난만한 삶의 줄기기를 하면서 미라지 캠프 생활을 익히고 난 뒤 한국식 삼겹살 구이로 저녁을 제공하였다. 삼겹살과 몽골 전통주의 궁합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첫날 밤의 입소식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미라지 캠프의 첫날 밤과 별 감상.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가지 않고 내가 머무른 B7동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각자 가져온 안주와 면세점에서 구입한 징기스칸 보드카를 나누어 마시며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이어갔다. 훈훈한 분위기는 어느새 두터운 친분관계처럼 가까워지고 이야기는 흥을 돋구어가면서 서로 만남을 즐기고 있었다. 몽골 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밤하늘의 별보기이다. 룸메이트인 김영주 교수의 북두 칠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잠바를 걸치고 밖으로 나와 보니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향해 반짝이며 맞이해 주었다. 이튿날 미라지 캠프 내 노마딕 체험과 아리아발 사원 관광. 아리아발 사원 겨울 여행. 사원 오르기가 쉽지 않은 산책로. 입구에서 매표소까지는 눈길을 따라 한참 올라갔다. 숲길은 침엽수들이 주종을 이루고 간간히 자작나무 군락지 숲도 보였다. 강수량이 적은 나라이다 보니 화렵수들이 자라지 못하여 침엽수들로 이루어졌다. 사찰은 러시아 군정기 불교 탄압으로 많이 사라져서 몽골에 몇 남지 않은 사원 중 하나로 1988년 복원되었다라고 한다. 사찰이 산 중턱에 위치하여 입구에서 올려다보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오전에 아리아발 사원과 거북바위 관광을 마치고
돌아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노마딕 체험을 하게 되었다. 유목민을 이동을 뜻하는 노마드라 칭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몽골 고원의 유목민들은 수천 년 동안 이동하는 삶을 반복해왔다. 미라지 캠프 내 노마딕 체험. 체험장에 들어서기 전에 가이드는 게르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겔 중간에 세워진 석갈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둥 옆에 있는 연통을 통해 탱크르 신과 게르 주인이 교감하는 신성 공간으로 여기고 있어서이다. 게르에 들어가자마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대접하는 것이 수테차였다. 한국인이 물을 마시듯 몽골인들은 수테차를 마신다는 것이다. 말린 녹차 잎을 따뜻한 물에 넣고 소금을 살짝 넣어 간을 맞춘 다음 장작불에서 끓여준다. 끓이고 있던 녹차물에 말젖을 듬뿍 넣어 잘 저어주고 한 번 더 끓여주는데 찬물과 말젖이 잘 어우러지고 나면 망에 부어 차만 걸러낸 것이다. 소가죽으로 만든 자루는 마유주 통으로 젖을 짜 넣고 발효시켜 술을 만드는 그릇으로 이용한다. 마유주인 아이락은 말젖으로 만든 몽골의 전통 술이다. 마유주는 말에 젖을 짜내서 말가죽으로 만든 자루 안에 넣고 나무 막대기로 저으면 마유주가 만들어진다.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술은 알코올 도수가 낮지만 오래 둘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고 더 시큼한 맛이 난다고 한다. 망태는 땔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초원에서 말과 소똥을 거두어 들일 때 쓰이는 그릇이다. 거두어 들이는 일은 주로 부녀자나 아이들을 시키는데 이는 성인 남자를 존경하는 동양 문화 때문이라 한다. 또한 망태는 임산모가 망태를 이용해서 아이를 낳을 때도 사용된다고 한다. 샤가이는 낙타, 말, 양, 염소 복사뼈의 강면의 차이를 활용한 놀이이다. 이렇게 샤가이 던지기를 활용한 전통 놀이 외에 말 경주놀이, 샤가이 맞히기 놀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샤가이는 점을 치는 도구로도 활용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추석과 설에 2대 명절이 있다면 몽골엔 나담과 차강살이가 있다. 차강살은 봄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때부터 차가운 겨울 공기 뒤에 숨어있던 봄의 미풍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차강살 아침엔 어호에 가서 복을 빌기도 하고 세배객들이 친척집을 다니며 인사를 나눈다고 한다. 나담 축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종목인 씨름과 말타기, 활쏘기는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며 씨름의 경우 신석기 시대 동굴벽화에도 나타난다. 나담 축제에서 세 가지 남성적인 경기를 통해 튼튼한 육체와 강한 의지력, 인내심, 공간과 시간에 대한 민첩성, 우호적 환대 등을 발전시켰으며 인지 및 도덕 교육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통 옷을 입고 사진 찍기로 마무리한 뒤 저녁 특식으로 전통 요리 허루억 요리는 정말 맛있었다. 마지막 밤이었기에 식단을 떠날 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명권 대표임은 일어나 사회를 보기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분 한 분씩 일어나 장기자랑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 봤다. 35년 동안 지구에서 열심히 나쁜 짓을 하다가 사이에티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군요. 정말 우리 몽골에 왔으니까 청산도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그 슬로 시키잖아요. 아, 청산도. 저는 이제 사랑 타령을 좀 가사를 잘 몰라요. 깊은 산속 헤매나 미라지 캠프 내 전통 공연. 외국에서 일반적인 민속 공연이라고 하면 기대 이하의 연출과 통속적인 음악으로 인식되어 실망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몽골 전통 음악은 기대 이상이었다. 징기스칸 정복사에서 각 나라별 예술인과 기술장인들을 최우선으로 장려하여 몽골 문화와 접목시켰다고 한다. 한국 사람의 90%는
엉덩이뼈에 푸른색 몽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다. 주로 북방계 아시아인에게서 나타나는 몽골에서 유래한 몽골로이드 인종에게 주어진 특징이다. 오랜 세월 한반도의 농경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 북방으로부터 말을 타고 내려왔다는 생물학적 반증이 되고 있다. 실제로 몽골인과 우리는 생김새와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전통음악은 사뭇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왜일까? 자연 모방에서 시작된 몽골음악. 음악은 모든 몽골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들판에 흩어져 사며 시시때때로 이동하는 유목민들에게 사람들과의 크고 작은 단합을 도모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음악은 그를 위한 각종 행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있다. 몽골 사람들은 경전을 읽는 소리, 축복의 외침 동물 소리를 모방한 소리까지도 모두 음악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하늘을 나는 새와 지하로 스미는 물 등 자연의 소리를 모방함으로써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몽골의 음악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넓은 들판을 누비는 유목민족인 만큼 크거나 고정식인 악기는 발달하지 않았고 가볍고 들고 다니며 노래에 반주를 하는 종류의 악기가 발달되었다. 반면 넓은 들판을 울리는 성악류는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달했다. 몽골 음악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 울림가창 후미이다. 후미는 한 사람이 높고 낮은 두 가지 음을 동시에 내는 매우 독특한 가창 형태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Dive in the